정의당의 건강 톡톡. 재보궐선거 이겨라 정의당 화이팅. 안녕하세요. 톡톡이입니다. 이상하구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름 이상해요. 원래는 어떤 일 하세요? 대학교에서 애들 가르치죠. 예. 네. 아, 그러시죠? 예, 예, 예. 예. 자전거라는 별명을 이렇게 쓰신 이유? 뭐 그 있을까요, 사생활인데. 그럼 그래도 얘기해 궁금해하실 거 보세요. 아니에요? 네. 네. 자전거 못 타서 별명이 자전거입니다. 아이, 그 아니고 알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예, 그렇다면 저는 아도니스입니다. 예, 아도니스. 멋있네요 반갑습니다. 이름이. 네. 예. 아도니스 의미 다 아세요? 꼭 알아야 되나요? 저도 안 궁금한데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첫 출발부터 분위기가. 아도니스는 그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사랑한 미 소년의 이름. 네, 아도니스입니다. 네. 아도니스. 전혀 안 어울리네. 네. 그렇죠. 영원한 이 시대 마지막 남은 로맨티스트로 살아가고 싶다. 뭐 이런 의미죠. 네.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무튼 네. 저희가 정의당의 건강 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총 한 8회까지 이제 앞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8회 시리즈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네. 저희가 이제 첫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저희가 첫 번째는 의료 영리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리 자법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2회도 연이어서 원격진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원격진료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3회에서는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제일 핵심 공약이었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민간보험 우리가 다들 하나씩은 들고 있는 의료 실비보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명보험들도 있는데요. 민간 의료보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아동주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의당에서는 아동주치를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동주치를 통해서 본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역마다 이제 건강 불평등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이것을 하나의 테마로 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그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도 예민하신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계속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건데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방사능에서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총 이렇게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 건강 톡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팟캐스트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목소리 좋으시네요. 예, 네. 거의 성우 수준이에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그러니까 좋아서. 우리 팟캐스트가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가 만드는 본격 건강 의료 팟캐스트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이거를 네.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재밌게 해보죠. 예, 네네네. 예. 막상 선생님이랑 두 분은 네. 정말 자연스러운데 저 혼자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여기 보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긴장할 네. 필요가 없어요. 고양이밖에 없어요. 잘 하시는데. 네. 평소 다르게 왜? 그러게요. 1회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오늘은 다들 이제 영리자법인 문제, 영리자회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뭐 이제 또 하나 영리병원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돌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이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계속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연 그러니까 한 축으로 또 보면은 사람들이 의료 영리화 문제 혹은 의료 민영화 문제다 아니다 뭐 의료 사회화 문제다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차이들이 뭔지 한번 잠깐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한번 선생님 얘기해 주시죠. 아니고 자전거. 죄송해요. 네. 네. 자전거. 네. 예, 자전거님. 예. 자전거님. 예. 영리 자법인을 얘기하기 전에 부대 사업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의료법에 병원의 보면 부대 사업. 예, 병원의 네. 부대 사업. 네.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병원은 이제 그 형태가 크게 말하면 비영리 병원과 어떻게 보면 개인 병원 이렇게 이제 나눠줄 수 있어요. 이제 개인 병원은 이제 개인이 의사의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비영리법인은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학교법인이라든지 의료법인 이런 비영리법인이 이제 병원을 만들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런 이제 비영리법인이 병원을 차리는데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장례식장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장례식장, 그렇죠. 네. 주차장 뭐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데 병원의 목적 사업, 병원의 목적이라는 건 환자 진료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진료하는데 부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주차장도 필요하고 장례식장도 필요하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니까 이런 이제 부대 사업을 허용을 해줬는데 병원을 운영하는데 그냥 꼭 필요한 거 정도만. 그렇죠. 필요한 네. 정도로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영리자범인은 이제 이런 부대 사업을 지금까지는 이제 비영리법인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네네. 문제는 이거를 이제 영리자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대 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네네. 물론 투자를 못 받도 돼 있는데 외부에- 영리 목적의 투자를 병원 외부의 투자. 그렇죠. 네. 외부 투자를 받아서 이거를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자법인을 허용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발상이죠. 예. 네. 이해가 쉽게 되나요? 네. 네네네. 아주 깔끔하게. 아주 우리 이제 깔끔하신데요. 네. 대학병원 가보면 많잖아요. 장례식장 다 점점 커져가고 있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렇고. 얼마 전에 세브란스를 한번 가봤는데 이거 뭐 장난 엄청나게 아니죠. 장례식장이 거의 네. 어떤 병원에 어떤 대학병원에 본병원보다 좋게 그렇죠. 좀 엄청납니다. 그래서 참 여기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참 궁금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장례식장 같은 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임대라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했는데 아예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대형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주 뭐 고급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가능해질 수 있겠죠. 네. 돈벌이. 네네. 병원이 사람이 살자고 가는 곳인데 이제 돌아가시면 가는 장례식장이 더 크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참 그렇죠. 그러긴 네. 한데요. 예, 네네. 예. 그런 문제 있죠. 예. 근데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이 돈 좀 벌면 안 되냐. 이미 돈을 장례식장이든 혹은 주차장이든 혹은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렇죠. 뭐 네. 선택 급여비 문제라던가 혹은 이미 이제 돈 가면은 많이 벌고 있는데 뭐 돈 좀 벌면 안 돼?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료 영리화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네. 정확한 얘기는 아닐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영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병원이 이제 돈을 벌면 안 되냐라는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돈을 벌어야지? 역발상. 그렇게 제 역발상으로 그렇죠. 생각할 네. 수 있다는 거죠. 병원은 왜 돈을 벌어야 되는 예. 거지?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러면은 돈을 벌면 안 되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반대의 의미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네. 자 돈을 벌려고 정말 목적으로 하면 네네. 왜 병원이 돈 안 되는 진료과를 개설해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현재 흉부- 종합병원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뭐 이런 거를 반드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왜 소아과가 돈을 못 버는데 소아과를 열어야 합니까? 그렇죠. 흉부외과도 그렇고 산부인과도 그렇죠. 그러는데. 예, 예. 뭐 흉부외과는 없어도 되는 이제 아 그래요? 돈이 안 되면 근데 돈이 안 이제 되면? 물론 이제 아주 큰 데는 열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종합병원급 정도는 네. 반드시 필수적으로 열어야 되는 이제 과들이 있습니다. 내과, 네네.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응급이야. 네. 응급실을 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응급실. 네네. 근데 응급실이 돈이 안 돼요. 예. 응급실에 열면 하루 종일 환자가 없어요. 그럼 응급실을 왜 열어야 되죠? 응급실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 동네 병원 중에 가보면. 근데 뭐 저는 네, 그게 네. 궁금해요. 이게 하면 어떠세요? 우리 뭐라 했죠? 미녀님이라고 하셨나? 네, 아니죠. 아니요, 저 톡톡이에요. 톡톡이. 예. 그 톡톡이님은 예? 네. 응급실에 환자가 없으면 응급실 닫아야 되나요? 아니죠. 역설적으로 응급실은 좀 환자가 없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쵸. 환자가 네, 없으면 좋은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발생하면 네. 응급실에 언제든지 와도 응급처치가 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응급실은 사실은 없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돈이 안 되는 거죠. 응급실. 그러면은 병원이 돈을 벌면은 왜 잘못됐느냐라고 생각하면 네. 사실은 현재 모든 병원 체계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 합의인 거죠. 사회적 네. 합의. 병원이라 한다면 네. 전 세계 병원이라 한다면 우리 국민이나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안전망이죠. 안전망.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했어도 그렇죠. 가까운 데서 빨리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체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산이죠.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소방서. 소방서공이 똑같은 거예요. 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워낙 병원이 돈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네. 병원이 돈을 버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네네. 병원이 돈 좀 버는 게 뭐가 잘못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 체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뀐 거네. 그렇죠. 그렇죠. 예. 원래 돈 버는 목적이 아니었는데 돈을 하도 벌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죠.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생각해 그러니까 보게 돈을 버는 건요. 네. 결과여야 되는 겁니다. 결과.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시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장사할 때 우리 이제 우리 동네에서 뭐 설렁탕집 있는 사장님이 우리 시장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렁탕집을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돈을 벌고 그 결과가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결과가 돈을 버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모든 병원들이 기본적으로 병원들이 일부 뭐 영리병원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주 일부고요. 네네. 이 서유럽은 뭐 거의 대부분이 공공병원이죠. 그런 병원이 네. 만들어진 것은 당연하게 지역 주민이 건강해질 목적으로 병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네. 이게 정부가 만들었든 아니면 종교단체가 만들었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돈을 안 벌겠어요? 돈을 벌죠, 당연히. 네네.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 돈을 벌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기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부족하면 정부가 돈을 주고 보조를 해줘야지. 그렇죠. 도네이션. 네네. 기부도 받고 네네.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자전거님,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그러면 이제 병원들하고는 영리적 성격의 행위들이 있는 거잖아요. 매우 심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법상의 그 병원은 영리적 행위를 사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개설 허가가 다 있고. 그렇죠. 다 비영리 법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 병원도 사실 마찬가지. 개인 병원도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고 허가를 정부 관치에서 그렇죠. 허가를 맡아야 네. 되고 개업을 하려고 그래도. 그렇죠. 진료 네. 과목도 정해져 있고 뭐 의사를 몇 명 써야 된다. 입원실에 있으려면 병원에 있어서는 병상당 의사가 얼마야 되고 간호사가 얼마야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국민이 보기에서는 돈을 벌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우리를 네네. 치료하는 그렇죠. 목적으로. 음. 그게 바로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료법이라는 체계는 있는데 네네. 사람들이 개설은 허가를 해두게 돼 있지만 너무 쉬워. 개설이 그리고 개설이 예를 들면 필요한 지역에 개설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네네. 그게 정부 돈을 이제 병원을 만들려고 하는 법인이나 네. 그런 조직이 돈이 없으면 정부가 지원도 해줘서 정말 필요한 지역, 농촌 지역이나 병원이 없는 곳에 만들어져야 될 텐데 네네. 정부가 돈을 지원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주로 병원이 만들어지냐면 돈이 많은 곳에 강남. 그렇죠. 대도시 그런데. 네? 강남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강남에 있는 모 병원 H 그룹에서 네. 운영한다는 모 그룹은 병원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는데 한 1km가 걸린다라는 그런 그래요? 거짓말 진짜요? 같은 얘기도 가본 적이 없어서. 거짓말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힘들다. 어. 그러니까 사실 의사들도 사실 중노동이에요. 병실 끝에서 병실 끝으로 이제 환자를 보러 가면 네. 거의 지쳐가지고 환자 얼굴을 쳐다보기 어렵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아, 썰. 그렇군요. 진짜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런 썰이 있어요. 병상이 3,000개가 넘는다. 거긴 대박이네. 한 병원에? 한 병원에 3,000개. 와. 정신 나간 병원이죠. 네, 실명은 얘기 안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병원이 있는 반면에 네. 지난해인가요? 진주의료원은 돈벌이 안 된다고 문 닫았잖아요. 그렇죠. 네. 진주는 더더 공공병원이잖아요. 공공병원인데 돈벌이 안 된다고? 정신 나간 뭐 지사가 또 문을 닫았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쵸. 그렇죠. 홍보 우리 지사. 국민들은 정상인데 그래서 일부 위정자라는 사람들 중에 네네. 정신이 나간 사람 좀 있죠. 네. 저는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이런 이제 영리 자법인 자회사가 이제 의료 영리화의 하나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 의료 사회화 요거 좀 헷갈려요. 그간에는 의료 민영화 쓰다가 올해 뭔가 의료 영리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차이는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민영화나 영리화나 사유화나 상업화 다 여러 가지 쓰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의료 민영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의료가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자꾸 이제 민영화 시장에 넘긴다. 네. 민간에 넘긴다. 그래서 민영화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네. 시장화도 마찬가지죠. 공공적이어야 될 의료를 시장이 맡기기 때문에 시장화. 그 사유화라는 것은 이제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제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이 운영하는 병원이어야 되는데 네네. 일부 개인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거예요. 비영리 법인도 그렇잖아요. 독고다이로. 그렇죠. 사유화. 그러면은 S자 들어가는 그룹에서 운영하는 그 사회복지법인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S자 들어가는 쪽에 네. 어떤 개인의 영향력이 병원에 지배적으로 작동하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사유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그 모든 거를 설명한 데서 영리화가 좀 더 맞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미 민간이 압도적이에요. 보건의료 개인이 거의 지배하고 있고 네네. 병원이 공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미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영화라는 게 좀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있고 네. 오히려 그보다는 더 영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현재도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병원이나 보건의료가 너무 영리 추구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방향이 틀어야 되는데 네. 공공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공익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영리 추구적으로 바뀐다 해서 의료 영리화 이게 좀 더 현재 문제 심각성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들도 알고 우리도 다 아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돈벌이 대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돈보다 생명. 네, 돈보다 생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정부를 사실 정부를 운영한다는 핵심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재부나 네. 실제 재벌의 이해와 같이 가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정부를 운영하는 거대한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관피하라는 표현도 쓰고 요새 그쵸. 뭐 이런 네. 이제 이런 집단인데 사실은 재벌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정부의 구성원이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상당수의 핵심 세력? 핵심 세력 네. 이들이 그다음에 국민의 건강이나 국민을 보고 이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어떻게 보면 재벌을 보고 정책을 하는 거 아니냐. 재벌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국민이 건강하는 게 제가 이제 뭐 재벌이 꼭 그렇다 얘기하면은 소송이 돌지 모르겠지만 재벌 입장에서는 건강이 좀 나빠지는 게 좋아요 국민들이. 그 병원에 자꾸 와야지. 와야죠. 네. 그렇죠. 돈 들고. 그리고 돈 들고 오는 게 좋죠. 네. 돈 없는 사람 뭐 관심이겠어요? 네. 돈이 있는 사람이 돈 많이 쓰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렇죠. 백화점에 돈 없는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많이 씁니까? 아니요. 누가 많이 써요? 돈 있는 사람이 명품 돈 있는 사고 사람 이런 많이 거지. 쓰잖아요. 네. 근데 돈 있는 사람들한테 막 할인도 해주고 막 명품 코너에 무슨 잘 몰라요, 저 병원. VIP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거 해본 적도 없지만 이런 거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돈을 많은 사람에게 이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이게 재벌의 이해죠.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게 정말 병원은 사실은 아픈 사람이 사실 대접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아픈 사람. 그렇죠. 아픈 사람이 치료하고 맞는 거니까. 그렇죠. 병원의 목적이 더 아픈 사람에서 병원을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잖아요. 그리고 더 아픈 사람, 중증 질환인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네. 훨씬 더 보장이 많이 되고 네. 기다리지면 안 돼. 아. 그리고 H병원 같은 S병원 같은 큰 병원, 의사들도 의료리하고 많고 네. 이런 데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증인 사람은 거기서 못 가. 가난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통계 보면 좀 참아야지. 그렇죠.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가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네. 분들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들, 그분들이 네. 한 3% 됩니다. 3%. 전체 인구에. 예, 전체 인구의 네. 3%면 그 사람들이 올해 가난하니까 또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 그렇죠. 사람이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대형 병원 같은데 큰 병원에 네. 최소한 3% 이상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빅4 병원. 네. 이 1%도 안 가요. 그 병원에 인구에. 0.5%도 안 된다는 아, 거예요. 의료급여 입원 환자 수급권자 입원 그렇죠. 입원 환자 수가. 네. 한마디로 비율이. 비싸서 못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비싸죠. 이게 과연 제대로 맞는 하는 거냐? 건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무슨 얘기했죠? 아까 두 가지나 그랬어요. 두 가지는 말하다 까먹었네. 재벌을 위한 정책을 한다. 여기서 재벌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그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이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고용 문제. 아. 고용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고용 문제. 실업률이 높다 예, 이렇게. 그렇죠. 근데 고용률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서비스 산업이 고용을 촉진한다. 이런 생각을 애들이 아주 얄팍하게 알고 있대요. 서비스 산업. 그럼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육성할 게 뭐 많이 있나요? 별로 없지 이제 별로 뭐 없잖아요. 게임이랑 스마트폰도 이제 거기다 그렇죠. 다 포화 상태고. 거기서 그들이 발견하는 게 네. 예, 이제 병원 산업인 겁니다. 병원 부분이 서비스 부분에 네. 확장형이 있을 거다. 돈을 투자하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아주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서비스는 서비스는 맞죠. 서비스 부분이 맞는데 이거를 네. 민간 부분이 큰 서비스 부분이 있고 공공 부분이 큰 서비스 부분인데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보건의료 부분이 민간이 주도하는 보건의료 부분이 있고 공공이 주도하는 보건의료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유럽처럼 보건의료는 유럽은 다 공공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쪽이 사실은 고용을 흡수하는 비중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병원당 노동자 수 네. 고용된 인수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질이 높죠. 노동 집약적이지. 라고 말하죠. 그렇죠. 네. 노동 집약적이죠. 네. 그런데 민간 부분이 주도한 것은 고용을 많이 하겠습니까? 고용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영리를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렇죠. 네. 우리는 특히나 매우 영리적이니까 돈 남기려면 고용을 많이 안 하고 고용에도 질 높은 간호사, 의사, 간호사 특히를 고용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비정규직. 네. 간호사 대신에 간호조무사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좀 자꾸 그것도 지금 재벌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싸게 돌려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는 훨씬 더 네네네. 이 액티비티 아주 질이 높단 말이에요. 잘하는데 10년 이상 넘어가면은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치. 일은 빡시게 돌려가지고 빨리 나가게 하고 물갈이 한번 싹 해야지. 물갈이 해야죠. 네. 그렇죠. 이게 이런 발상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있겠네요. 첫 번째 재벌 이해를 생각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이제 그 돈이 그 자본 투자처 재벌도 관련 있는 거죠. 투자처가 제한돼 있으니까 네. 서비스에 고용을 늘리겠다라는 얄팍한 생각. 근데 이거는 공공 부분을 늘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그렇죠. 좋은 건데 네. 이걸 잘 모른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이면에는 노동의 가치를 한마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하죠. 사람을 우습게 보니까 사람이 일하는 것도 우습고 사람이 아픈데 병원 오는 것도 우스운 거지 그냥. 예. 가난한 사람이 예. 오는 거. 예. 지네들은 다 말이야. 좋은데 가면서 네. 그렇죠? 예. 지금 나쁜 놈들이에요. 뇌경색으로 좀 누워 계셔서 좀 뭐 그렇습니다만 말 나온 김에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노동의 가치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사람의 가치 문제도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그냥 말 나오신 김에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OECD 대비해서도 사실은 간호 인력이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제대로 된 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고 다 개인들이 간병인 고용을 해서는 다 이제 추가 지출을 또 하고 있는 예, 상태인 그렇죠. 거잖아요.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있잖아요. 네. 외국의 간호사는 대부분 일을 해요. 일? 네,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간호사는 50%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안 한다 거죠. 뭐냐면 장롱면허를 하는 거죠. 장롱면허. 간호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다는 그렇죠, 집에 그렇죠. 딴 일을 한다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예, 비슷하네요.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걸 뭐냐면은 노동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요. 병원에서 인력이 적으니까 작은 간호사로 많은 일을 시키니까 어느 정도냐면 서울대학병원이 병상당 간호사 1명밖에 없어요. 근데 동일한 수준의 미국의 병원은 병상당 간호사가 2명이 넘어요. 이거는 굉장한 차이죠. 네네. 가장 좋다는 서울대학병원의 간호사 인력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간호를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병원은 간호사가 간호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간호합니까? 개인 개인 가족이나 간병인 가족이나 보호자가 하는 거죠. 네. 간병인과 보호자가 하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가 간호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말도 안 돼. 간호사는 지금 많아요. 집에 있는 간호사들이 많대요. 근데 노동 조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운전면허 장롱이 있는 거랑 비슷한 거네. 그렇죠. 네. 노동 조건이 아니면 누가 간호사 일을 하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간호사 인력도 많이 뽑고 적정한 네네. 임금을 주고 그리고 야간 노동을 줄여줘야죠. 교대 야간 노동이 너무 많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한 달에 6번 7번 정도는 야간에서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럼 그렇군요. 죽어 나가죠. 근데 외국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2번, 1년 정도밖에 안 해요. 예. 밤새서 일한다는 게 이게 보통 보통 일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닌데. 예. 네. 예. 예. 빨리 해야 되겠네. 네네. 네네. 사실은 이제 결국엔 영리병원 하자는 얘기가 아닌가요? 이런- 영리병원 하자는 것은 아니, 그 그렇죠. 얘기해볼까요? 영리병원 네. 하자는 거 일단 복지부는 영리병원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쵸. 네. 부대 사업에서 영리 자법인 하는 건데 영리병원 하는 거 아닌데 왜 의료 민영하냐 이런 얘기를 그쵸. 해요. 그렇죠. 네. 의료 영리화냐? 그건 좀 그렇게 무식한 얘기하죠. 얘기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현재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면 병원이 투자형 개방병원 내지는 네네. 주식회사 병원, 영리병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전체 보건의료가 영리적으로 가고 있느냐 가지 않느냐 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다는 거죠. 전체 보건의료가 영리적으로 가는 수많은 정책을 하는 것은 결국은 영리병원 하는 것과 매한가지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 결론은 주식회사 병원, 투자형 네. 개방병원으로 갈 거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걸 아주 근시안적으로 당장 뭐 투자형 개방병원 한 게 아니니까 영리 의료 민영화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전체 흐름 속에서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에 뭐 A를 지적하면 맨날 A가 아니래. 그냥 예. B 얘기하고 C 얘기하고 동문서 답해. 근데 사실 공무원도 알 거예요. 근데 위에서 그쵸. 시키니까 네, 저 네. 위에 높은 데서 시키고 있잖아요. 그쵸. 아, 네. 사실 가슴 아픈 겁니다. 공무원들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힘드실 거야. 전전 장관이었나? 전전 장관 같은 경우는 네. 반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진영 네네네. 장관은 그래서 잘렸나? 예, 네, 잘렸죠. 예. 딴거 때문에 해도 예, 잘렸죠. 예. 기초연금권도 있었고. 예. 예. 그 전에 진수희 장관도 시절에도 영리병원 도입하는 거 아주 강력하게 이제 기재부에서 원하고 정권할 그렇죠. 때. 그러니까 사실 복지부는 전통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반대해 왔어요. 그거는 네,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의료 민영화 갖고 있는 보건의료가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드라이브가 강하게 기재부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쵸. 있고 또 아주 높은 데서 이제 압박을 하니까 복지부에서도 또 지금 장관이 사실은 복지부 장관이라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네. 말해서 보건 쪽은 전혀 모르는 연금만 하시던 분이 그것도 경제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전공이 경제잖아요. 네. 이런 분이 들어와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한다는 게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니까. 한마디로 저 육두문자가 나오고 싶은 훌뚝 같은데 이게 공정성. 그래서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많은 삐 시민분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들을 거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답변할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오늘 이제 의료 영리화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문제인 영리 자법인 문제하고 부대 사업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게 사실상- 22일 날 이달 그렇죠. 입법이가 예, 끝나는 7월 22일 날 심각한 사안입니다. 예. 영리 자법인 문제는 뭐 사실상의 영리 병원화 되는 길 아니겠냐라고 네네. 하는 거고 이걸 위해서 뭐 이제 정부는 사실은 이거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그 이면에는 사실은 재벌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미 병원들이 영리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네. 사실상 병원의 고유 역할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의 영리적 성격들도 다시 환원시켜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더더군다나 영리병원이 되면 뭐 의료비 고통 말할 것도 없지만 네네. 의료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 특히 간호사, 의사들조차도 그 처우 개선이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더 나빠지고 인력들도 잘리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의 질 역시도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예.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한번 좀 정리하면 네네. 얘기는 재밌게 확실히 해드렸는데 네. 정리를 잘하시네요. 사회를 잘하시네요. 네네네. 아우, 하잖아요. 예. 빼기는. 정의당의 건강 상식. 여러분들의 그 간단한 네, 그 재미를 위해서 유익. 죄송합니다. 유익한. 네,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 건강 정보를 하나씩 매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건강 상식으로 해서는 하나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남자가 여자보다 기대 수명이 훨씬 낮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빨리 죽는다는 얘기죠. 네. 남자가. 근데 남자가 왜 빨리 왜 남자가- 빨리 죽을까요? 네. 저도 한번, 걱정돼. 네.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아니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남자들이. 네, 그렇죠. 남자들이 나빠요.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제 두 분 다 생각에는 남자. 예. 남자는 이제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네. 남자들이 좀 네. 나쁜 행동을 많이 해요. 네. 술, 담배, 뭐 그렇죠. 사실 위험한 행동들, 음, 사고도 많이 나고 네, 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을 안 들어. 저 같은 나쁜 여자는 빨리 죽겠네요. 아유 그렇긴. 또 하나 네네. 이제 문제는 네. 그래도 참 착한 남자들도 많은데 아무리 네. 남자가 착해져도 여자보다는 빨리 오래 못 죽죠. 산다. 뭐 이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 또 평균적으로, 이제 예. 남성 호르몬과 또 관련이 또 있다고 그래요. 남성 호르몬. 그렇군요. 그래서 네. 남성 호르몬이 이제 실제 남성 네네. 호르몬이 있는 남성이 네. 여성보다 이제 빨리 사망한다. 뭐 이런 이제 아. 얘기도 있는데 그 예로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세한 수컷개가 네. 이 생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라는 아, 연구 결과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남성 호르몬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쁜 짓 많이 해서 그래. 아무 씨를 굵게 씁시다, 남성 여러분. 네. 착하게 사랑했는데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도 중성화수술 받았는데 수컷인데 오래 그래요? 살겠어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삽니다. 아, 예. 옛날에 우리 네시 분들이 상당히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아니 근데 그 자전거는 언제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많이 공부하셨어요? 아, 자전거를 못한 공부했죠. 아, 네, 재밌었습니다. 예. 예. 네, 저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원격 진료 우리 네네. 영리아 중에서도 원격 진료 문제를 좀 다루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하여튼 영리자보비 문제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을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저희 어떻게 마무리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그럴까요? 다음 예, 그렇게 2회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거? 네, 예. 그럴까요? 그렇게 네. 하시죠. 예. 그래도 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예, 사회적 들러리기 예. 때문에. 예. 네. 있으라만 하는 네. 거예요. 저는 효과음이고.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다시 2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이 방송은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